하늘이여 땅이여 할렐루야. 주의 기사 전하라 할렐루야. 만물들아 영원히 할렐루야. 서로 화답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55편입니다. 55편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끊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인류사 세계사 백문백답 1번 첫 번째 질문. 농경문화, 농경발상지는 서아시아인가? 여기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 질문의 첫 번째 질문에 오늘 네 번째. 첫 번째 질문에 나오는 의도 자체가 일본의 교육자 협의회에서 적어낸 첫 번째 질문 세계사에 대한 내용인데 농경발상지를 언급했다. 이거는 일본 사람들의 그 중심 깊이 있는 두려움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거, 먹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먹는 건데, 먹는 것을, 하나의 발상지를, 먹는 것의 발상지를 가지고 세계사를 첫 번째 질문을 던졌다. 일본 사람들이 먹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면서도, 먹는 것은 누구든지 다 확보가 돼야 되는데, 먹는 것에 인해서 자기들이 두려운 일본 사람들의 근본적으로 남아있는 그 어떤 두려움 그것 자체를 한편으로는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너무 예리하게 이건 파헤치는가, 질문 하나가, 책의 제목 하나 가지고 너무 깊이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 이렇게 보면 안 돼요. 한국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일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과 이 관계는 이건 누가 떼어놨는다고 해서 어떤 없는 걸 하자 이래가 되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으로서 일본 사람을 생각하는 그 생각의 내용이 시대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임진왜란 일어나기 전의 시대에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 보는 그 내용이 다를 수가 있고, 한국 동란이 일어나고 나서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을 바라보는 내용이 다를 수가 있고, 적어도 2012년 부활통일시대라고 하는 우리가 열방의 선지자로서 이제는 선포를 하게 되는 그런 입장이 있는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 말하는 것은요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전혀 달라요. 서로 대화하는 내용이 전혀 다르세요. 즉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표현은 2015년에 이 표현을 한다는 것은 임진왜란 전이나 임진왜란 이후나 또 청일전쟁 이후에 우리가 일본에 의해서 강점기를 당하는 그런 시대, 그 내용 자체에 연연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일본하고 어떤 감정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에 대해서 한국처럼 자세하게 말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세계사라고 하는 이 세계사를 보는 관점에서 목사가 보는 관점이 말로서 나오는 관점을 하면은 이야기하면 주제가 분명히 다를 수가 있는데, 일본의 교육자 협의회에서 제목을 내놓은 그 제목을 하니까 목사로서 제목 하나 끄집어낸다는 것 자체를 가지고 굉장히 객관성이 있는 반면에 일본 사람이 냈다 하는 그 제목, 첫 번째 제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일본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또 한국 사람으로서 일본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또 목사로서 2015년 현재에 일본에 대해서 일본 사람도 알아야 되고
한국 사람도 알아야 되는, 과거에 있는 것에 묻혀서 지금 이렇게 감정적인 역사의 감정을 두고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피차에 알고 있어야 다가오는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동반자의 자세로 갈 거냐. 일본에서 동반이라는 없는 거예요. 일본 사람에게 동반이 없습니다. 일본에는 유일하게 이웃이 한국이에요. 이웃이 한국인데 멀고도 가까운 한국으로 가까운 이웃으로 지냈지만은 이제는 부득불 한국도 일본도 한국을 서로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겨냥을 해서 한국 사람이 일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일본 사람들이나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대해서 이해하는 접근은 한국 사람이 일본에서 이해하려는 입장, 또 일본 사람은 한국 사람이 바라보는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보는 시각을 볼 때에 자기들의 속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내놨는 게 좋아요. 그대로. 솔직히 그렇다. 이런 자세가 좋다 이거지. 그렇게 해야 이게 해결의 실마리가 있게 해서 지금 나가는 거지. 어떤 방향도 없이 그냥 있는 역사적인 자료를 가지고 이것저것 끄집어가지고 펼쳐만 나갈 그런 내용이 아니라 분명한 방향을 두고 가는데 일본 사람이 인식을 하고 앞으로 일본에게 평안이, 일본 국민들에게 평안이, 일본 후손들에게 안녕이, 그런 것이 보장이 되려고 하면, 피차간이 보장되려면 한국의 협조가 없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이 일본의 최고에 가까이 있으면서 일본을 최대한 다른 나라에 소개해준, 중재해줄 나라는요, 한국밖에 없어요. 일본하고 한국하고 같이 있어본, 경험해본 이 엄청난 세월이 있다니까. 그 세월에 서로 간에 참 잘했다 잘못했다 이거 따지려고 하면 끝도 없어. 옛날 사람들이 다 지나온 역사인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흔적이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이 있다니까. 이건 중요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그러면 앞으로 될 일을 어떻게 목사한 사람이 알고 그랬느냐? 당연히 아니까 그러는 게, 당연히 그걸 아니까 인류 역사도가 나왔다는 거예요. 방향이 있으니까 온 인류의 방향을 하나의 곡선처럼, 하나의 곡선형처럼 만들어놨는데, 그런 것을 만드는 목사니까 가까이 있는 일본에 대한 내용은 앞으로 일본이 어떻게 될 것이다, 한국에 어떠다, 중국에 어떠다, 이거는 이미 나와 있는 어떤 현상, 나와 있는 내용을 보고 앞으로 분명히 진단해서 이 방향으로 가야 되고, 이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삼국이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단호한 거예요. 일본 사람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제 책에 개독 국민운동 1번, 개독 1번 국민운동에 보면 거기에 일본 사람에게 있는 이 두려움, 이거 어지간한 사람들이 이거 파악해내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왜 자꾸 두려움하냐? 연구를 해봤다는 거지. 그냥 말로쓰라는 게 아니고, 일본 사람에게는요, 어느 나라에게 없는, 어느 국민들에게 없는 국민들 전체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에 대한 인식이 한 나라의 국가라는 이런 정도로 일본 사람처럼 분명하게 내재되어 있는 이 국민이 없어요. 일본은 철저하게 두려움 속에서 하나의 이렇게 국민들을 우리나라 강점기 시대 때 보내본 일본 사람들의 조선 총독부의 통치 방법을 우리가 알면은요,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완전히 군대식으로 밀어붙이는 식으로 온 거예요. 군국주의. 완전히 군인들 앞세우고 경찰들 앞세워가지고 무슨 통치, 무슨 방법이 있어. 이름 부르는 게 있어요. 그런데 3.1운동이 일어나버렸거든. 3.1운동이 일어나고 나서는 바뀌는 거예요. 근데 문화정치라고 그래요. 그때부터는 문화정치라고 그래요.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신 이 어떤 거죠. 일본하고 한국하고 같다 하는 요 정책으로 이 문화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때는 아주 강압적으로 그때는 또다시 이 정신적인 부분에 우리가 한국이 가지고 있는 정신사상 자체를 말살시킨다고 교회도 없애버리고 그때부터는 아주 이상한 또 형태로 세 단계가 있다. 세 단계. 우리나라의 강정기에서 보낸 이런 국민들을 두고 마치 통치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시나리오 가지고 밀어붙이면은 그대로 따를 것. 일본이 그래 왔으니까 한국도 그래 하면 될 기다 하고 밀어붙인 거예요. 그런데 1번 틀렸지. 2번 또 틀렸지. 3번 또 틀린 거예요. 우리한테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은 그게 된다는 거예요. 1번, 2번 할 것도 없어. 그냥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밀어붙이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 되는 것에서 뭐냐? 일본 사람의 가장 공통 부분에 두려움이 두려움. 두려움이다. 이걸 가지고 그 두려움의 근거가 뭐예요? 섬이면서 나가봐야 국가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제한적인 요소가 일본에게 있다니까. 어디 가도 안 된다. 그냥 통치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살아갈 수 있는 상책이다. 이것이 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자꾸 억제하고 그 창의력이라는 자체는요. 우리가 보기엔 창의력이 있는 것 같아도 절대 창의력이 없다니까. 창의력 자체를 갖고 일본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창의력 자체가 제일 큰 두려운 존재예요. 내가 왜 별도로 나서야 되느냐 이거예요. 내가 왜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그런 일을 내가 왜 해야 되느냐. 그냥 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따르면 되는 거예요. 여기 일본 사람에게 있는 두려움을 통해서 소위 말하면 일본식 하는 이 조장된 어떤 가식, 우리가 보면 쉬운 말로 가식이라고 하지만은 그것도 자기들 입장에서 보면 그것조차 가식이 아니고 삶의 방편이에요. 방편.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일본에 들어가면 무조건 일본식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냥은 나오지 않아요. 어떤 것이든지 일본에 들어가면은 일본식의 다음 게 나온 거에 새로운 게 나와야지 그대로 나오는 것 자체는 일본에서 용납이 안 되는 것 자체가 바로 들어갔다는 것 자체는 일본식에서 가식, 조장 이런 어떤 문화가 작용해서 다른 나라에 다시 나온다, 상품으로 나온다 할 때는 들어간 거하고 똑같은 내용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건 제가 일본에 그런 경험한 거는 회사 다니면서 독일에 한 2개월 정도 연수하는 동안에 일본 사람이 연수하는 방법을 내가 보면서 참 굉장히 자세하게 연구한 거예요. 우리보다 먼저, 우리는 전체 인력이 2개월이면 2개월 만에 모든 걸 다 파괴라 그래갖고 연수로 보냈는데 그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2년, 한 위치에서 한 사람이 2년 동안 레포트,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또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또 레포트, 이 레포트가 보고되었고 이것이 하나의 조합을 해갖고 어떤 기술이 자기들의 기술로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한 분야에 2개월 한 사람이 가고 그 이상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일이 진행이 됐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 거를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방향을 바꾸면은 자기들 것이 나온다. 요 내용을 연구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2년 또 똑같은 자리에 또 다른 사람 가서 또 그 사람이 2년 지나면 또 다른 사람 가서 이런 식으로 해서 독일에 있는 기술 하나를 자기들 거로 완전히 바꾸면서 연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연구를 많이 한 거예요. 제가 어릴 때부터 일본에 대해서 나름대로 한 분야에 대해서 일본에서의 우리가 이 먹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것 이거는요 사실 지금 요즘에 들어서 먹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지. 옛날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이건 하나의 자료로 좀 이렇게 알아놔둘 필요가 있어요. 내가 어릴 때만 해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우리가 식구들이 나가서 어디 밖에 집에서가 아니고 조금만 덜해 나가지고 이 뭐 논에서나 어떻게 뭐 논에서 뭘 하면서 먹는다든지 어떡하니 집에서 안 먹고 밖에만 나와서 먹는다. 뭐로 해도 먹는다 그러면요. 반드시 그때 어른들이 행동이 있어요. 그죠? 아는 사람은 알 거예요. 지금 나이 드는 사람 이런 말 하는 사람을 내가 많이 안 들어봤는데 제가 실제로 경험이 그래요.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먹는 음식을 그냥 하지 않아요. 그냥 먼저 입에 안 돼요. 누구든지. 어른이 한번 그 음식을 가지고 집어서 가든지 안 그러면 숟가락에 떠가지고 국 한 그릇, 국 한 숟가락, 안 그러면 밥 한 숟가락 이래갖고 떠가지고 덜에다가 뿌린다니까. 뿌리면서 뭐라 그러냐. 꼬시래, 그냥 꼬시래. 꼬시래, 그냥 꼬시래. 아는 사람은 좀 알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런 말 쓰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요, 문화적인 차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민족의 사람들은, 우리 국민들은 음식을 먹을 때 감사를 하는 거예요. 꼬시래 가는 거는 그 당시에 그래 이야기했어요. 부모들이, 우리가 밖에서 먹는데, 이 주변에 어떤 신적인 어떤 위치에 있는 어떤 존재가 우리 먹는 거 같이 먹으라고 지금 뿌리는 거라. 이게 뒤로 다르게 말하면 감사란 말이에요. 감사. 그래서 우리는 이게 부모님들이 저래 하는구나. 우리도 그래 해야지 하고 했는데 나중에 교회 와보니까 그렇게 부르는 것 자체가 이게 우상적인 요소가 있어가지고 아닌 거예요. 교회가. 근데 이 단순한 우상으로 보면 안 되고 이 음식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에서요. 우리가 분명히 우리 민족이 나타냈던 교회가 이걸 어쩌보면은 잘못 해석해가지고 이게 우상이라 이렇게 하고 교회가 지금 시행을 안 해서 그렇는데 실제로 교회는 그거 외에 교회 들어오면은 음식 앞에서 감사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대치될 수 있는 이 상황을 접목을 못 시킨 거예요. 그냥 그거 자체가 그만 끊겨버린 거예요. 옛날에는 꼬시랬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누구든지 앉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것이 옛날에 몰라서 꼬시래인 거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변화되어야 되는데 앞에 거 완전히 단절시켜버리고 교회 안에서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먹는 것에서 감사하는 문화가 없어요. 일본은 옛날부터 해왔고 먹는 것에 감사하는 문화가 일본에 옛날부터 없었고 우리는 해오다가 없어진 거예요. 이런 내용을 우리가 좀 참고하면서 사실 요즘 그 설날 설날 선물 관계 특판으로 해가지고 지금 상점 광고 전도하는 전도지를 특판되는 설날 선물을 이어서 우리가 지금 뿌리고 있는데 그거 보면은요 상당히 그런 걸 많이 느껴요. 공장이나 사무실에 가서 선물용입니다 하고 이렇게 내놓으면은 반응이 분명한 거는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좋은 정보 고맙다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한 사람은 우리 이거 필요 없다. 우리는 선물 안 한다는 거예요. 이런 걸 거의 대부분이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는데 우리 선물 안 해요 하는 사람을 볼 때는 내가 마음이 안 됐어요. 왜 안 됐느냐? 아니 사업을 하면서 크든 작든 간에 1년간에서 사업을 하면서 뭐 가공업을 한다, 아니면 무슨 일을 한다, 적어도 자기 사업이라 하는 이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을 하는 동안 1년 동안 1년 동안 한 추석 명절도 있고 뭐 설날 명절이 있는데 자기가 하는 사업이 그냥 혼자 사업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주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뭔가 동조를 해야 자기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래서 어떤 먹고 사는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 가는데 아니 설날 명절 당해서 적어도 자기가 고맙다라는 일 할 수 있는 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때가, 그러면 이 사람들은 설날을 안 하고 추석에는 한다는 거냐? 그러면 자기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추석에 합니다 뭐 이렇게 하면 될 낀데 우리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죠. 그럼 설날 선물 안 합니까? 우리는 선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백발백중으로 그 사람은요, 사업가가 아니에요.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뜯어먹는 거지. 다른 사람의 자기의 약점을 지금 딱 해서 그 약점 밑에서 뭔가 뜯어먹는 형태지, 기생충이란 말이에요. 기생충. 사업가는 그러면 안 되죠. 사업가라면 적어도 사업이라 한다면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일이 되어지지, 내가 혼자서는 절대 못하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응답하려고 하는 이 자세가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 내가 그 사람들한테 받아 먹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사람에 돌려줘야 돼요. 돌려주는 이 훈련이 감사란 말이에요. 감사.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감사의 표시를 하기 위해서 선물하려고 해야 되는데, 선물 필요 없다고 하는. 그래서 제가 대부분 비교해봐요. 선물 필요 없다고 하는 업체들은 거의 대부분이 빈약해요. 똑같은 가공업을 해도 어떤 사람은 사람이 많이 출입 안 하는 것 같은데 일이 깨끗이 정리되어 있는데, 근데 이런 선물에 대해서 아주 기람을 일하면서도 기람을 듣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바빠가지고 막 너저리 어저리 일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 필요 없다 한데, 그런 사람들은 남한테 감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 거래가요 아주 빈약한 거예요. 어떤 알맹이가 없고 그냥 막 바쁘게만 바쁜 거예요. 늘 쫓기는 거예요. 이걸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돼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 내가 먹는 밥 한 톨, 내가 먹는 물 한 그릇, 내가 먹는 어떤 음식 하나, 이게 인간이 내가 만들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니까. 지금 겨울인데 좀 있으면 봄이 되면 이제 파릇파릇한 새싹이 돌아나잖아요. 그러면 새싹이 돌아나면 이 온천지가 푸르니까 참 생기가 있고 하잖아요. 근데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그렇게 안 보이던 죽은 흙과 같은 안 보이던 곳에서 생명이 돌아나는 그곳에서 바로 내 먹을 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손대는 게 아니고 이 자연 만물이 돌아가면서 인간에게 이 음식이 주어지는 활동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활동하면서 내가 하나도 손 안 댔는데 내가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어떤 것이 생성이 되어지는데, 그것에서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인간이 이렇게 해야 돼요, 뭐 이렇게 해야 돼요. 근본적으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사실 교회 와서 목사가 되기까지 적어도 또 참 식사를 이 식당 앞에서 식판을 앞에 놔놓고 음식을 앞에 놔놓고 감사하는 이 훈련이 1, 2년 만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10년이 넘어가고 20년 넘어가면서 왜 내가 이 밥상 앞에서 이 감사를 해야 되냐 하는 것을 자기 정체성을 연결하잖아요. 그러면서 훈련되어지는 것이, 식물이 봐도 무슨 식물이 봐도 감사하고, 물 한 공무도 감사하고, 다른 사람이 뭔가 음식 하나 물하고 슬쩍 건네주는 거, 내 안 먹으면 다른 사람 먹는 건데 그거 뭐 지나가면서 주는 거지만 그것도 고맙고, 그 입에서 고맙다 감사하다는 말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나오다 보면은 다른 사람이 먹는 음식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내 가는데 내 앞걸음에 누구란 문을 가는데 문이 닫혀있다. 근데 내버려 앞선 가는 사람이 문을 먼저 열어가지고 내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입에서 감사할 내용이 자꾸 나온다니까. 그러면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감사하는 사람, 감사한 입에서 감사가 많이 나오는 사람하고 거래를 하고 싶겠어요? 주도 자꾸 달라달락 하는 사람하고 거래를 하고 싶겠느냐 이거지. 거꾸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관계가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 사람이 거래가 이게 유지가 잘 된다는 게, 유지가 별로 다른 사람하고 뭐 내가 특별히 뭐 선물하는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 사람이 유지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버릇에 또 선물이 주고받고 나는 적게 줬는데 자기는 또 많이 주니까 또 감사가 나오고,
그래서 돈독해지는 거요. 선물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내가 어떻게 표현할 거냐. 내 수준에서 자그마한 건 자그마한 대로, 큰 거는 큰 거대로 자기 성의를 표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선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사업을 하면서 선물 안 하면서 사업하겠다. 그거는 다른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의 돈을 뜯어먹으려고 기생하는 기생충이나 다름없어요. 어쨌든 사람 돈 뜯어먹으려고 하는 거지. 그런 사람하고 거래하면요, 거래하는 사람이 뭐 어떤 물량을 주는 사람이 답답한 거예요. 끝이 없어. 만날 보면 뭔가 얻어갈 듯한 이런 자세로 보는 거하고는 저 사람이 보면은 나를 도와줄 사람으로 이래 만나야 되는데 내 거 뜯어갈 사람으로 이래 봐주면요 굉장히 부담되는 그 감사가 되는데 바로 그 감사가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나온다니까. 이 음식을 일본 사람들은 한 번도 자세히 봐봐요. 일본 나라가 먹는 음식을 보면은 농사를 지대로 지나요. 그러니까 만날 다른 나라에서 식물을 지금은 사 쓰는 거지. 옛날부터 막 가서 찬타라고 그랬지만 또 식물이 그렇다, 곡물이 그렇다. 그럼 나머지 생선은 어떻게 돼? 생선. 그 사람들이 감사하면서 그 생선 잡아요. 어림도 없지. 바다에 있는 고기는 전부 다 자기들 것인 줄 알고 그 참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태평양을 막 휘두르 다니면서 북극에까지 올라가서 고래를 죽이는 바람에 북극에 있는 지금 종족들 고래로 가지고 생업을 하던 고래 먹이로 가서 자기들이 먹고 살던 그 먹는 것 자체, 다른 사람이 먹는 것을 자기들은 하나의 취미로 그거 안 해도 될 수 있는 먹을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만 먹는 것에 발달하다 보니까 그걸 안 먹으면 죽는 사람들, 그들이 결국 터전을 잃고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데 그런 일들을 저지르면서 자기들은 먹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지 않는 일본 사람들. 두려움이 있다. 두려움이. 먹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집착은. 이 두려움은 또한 어디서 근거되냐면요. 이제부터 생각하게 된 게 이제 우리가 요 농경발상지가 사시인가 이 부분에서 우리가 들어가야 될 부분이 우리 한국 사람이나 이거 참 전 인류가 이런 부분에서 들어가야 될 부분이 뭐냐니까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그 국민들의 정체성입니다. 일본 사람들의 두려움은 결국에는 정체성에 대한 부재입니다. 부재.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 바로 이걸 갖고 고민해 봐야 돼요. 일본 사람들은요, 역사가 자체가 세계사를 기록하는데 농경 발상지를 일본으로 삼는다는 것은 일본 사람들의 역사 자체가 옅어요. 어떤 역사적인 내용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내놓을 만한 어떤 그게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으면 우리나라가 당군 그때부터 벌써 BC 지금부터 5,000년 전의 역사를 해서 그것부터 타치를 할 수 있는데 일본의 역사는 그거 타치를 못해요. 타치할 수가 없어요. 일본이 대외적으로 세계적으로 가장 우리 일본이 건국이 어떻게 됐다라는 것을 내세울 만한 어떤 요소는 대한민국하고 관계됐어요. 대한민국하고. 그것이 임나 일본 부스리라고 하는 AD 4세기경에 일본이 한국을 지배했다. AD 4세기 겨우 가봐야 그쪽이에요. 그것이 일본이 끄집어낼 수 있는 역사 의식에서 제일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그 위치가 바로 임나 일본 부스리랍니다. 그 앞으로 나갈 길이 없어요. 자료가 없으니까. 기록이 없으니까. 그거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일본 사람들이 뭐에 지배를 당했냐면은 한국의 백제가 일본을 지배했다. 요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 지나면은 임진왜란 앞에 대마도에서부터 시작해서 한국하고 교류했던 거 요런
정도밖에 역사가 없어요. 그런데 이 일본이 전 인류 앞에 태평양 전쟁까지 일으켰으니까 이제 그 정체가 막 드러났잖아요. 일본의 역사가 어디고 어디까지 가고 막 사람들이 막 따지고 들 거 아니에요. 이걸 내세울 수 없다 보니까 일본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위기 속에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의 근거라든지 다른 나라의 역사적인 자료라든지 이런 거는 비교해보면 막 나타나는데 일본은 내세울 게 없단 말이에요.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일본의 정체성에 대한 우리 한국과 관계된 임나 일본 부설학한 이 부분을요, 우리가 분명하게 정립을 해줘야 돼요. 일본과 우리 한국과의 관계에서 왜 우리 한국 사람이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해 줘야 되는 위치에 있느냐. 그들이 근거를 하고 있는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임나 일본 부설도 자기들의 주장이지, 우리 한국에서 보면은 그건 한갓 자기들의 어떤 조작물밖에 안 되는 거야. 자기 나라에는 통할 수 있는 그 조작물인데 그걸 한국에 또 갖다 대니까 한국 사람이 그걸 보고 아이고 그러느냐, 너희들이 잘 발견했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깡그리째 무시될 수밖에 없는, 그걸 들고 나와도 무시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임나 일본 부설이 우리가 봐야 될 요소가 또 다른 관점에 있다면 우리의 정체성을 찾는데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요소인 거예요. 우리는 수많은 역사적인 자료가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우리를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자료 근거가 있으니까 우리 연대가 2000년, 5000년 지나가도요, 자료가 탄탄하게 있어요. 그 중에 임나 일본 부설은 일본이 우리를 지금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라, 그래서 다른 자료하고 비교해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기들만의 주장이지. 우리 역사 속에 가보면 그거는 자기들만 주장이지, 우리는 얼마든지 그 내용에 반박될 내용이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한편에 우리 민족이 잘못 알고 있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역사를 잘못 알고 있는 데는 임나 일본 부설은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있다. 그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